MRI 좀 찍어보면은 벌써 이 골절면이 이렇게 보여요. 골절편이 한 몇 개 되네. 아까 봤던 그 골편이 이렇게 좀 90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보여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돌았어. 덜렁덜렁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조각인데 관절이 너무 좁으니까 껴버려가지고 아예 팔꿈치를 뭐 움직이지 못하겠죠. 뼈 사이에 껴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외상으로 돌아왔어요. 외상 다친 거. 저희 병원이 이제 응급실은 없어가지고 응급 환자분들이나 뭐 내지는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시는데, 한번 오시면 조금 심한 분들이 좀 오세요. 어디서 좀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심한 거 아니면 하래니까 빨리 하는데 뭔가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심하다 그러면 주변에 한번 또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봐라 얘기를 좀 해주는 데가 좀 있을 테니까. 응급실은 없는데 대박인 케이스들이 종종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요골두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골두 골절이라는 건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꿈치에 이제 척골이라는 큰 뼈가 있고 요골이라는 작은 뼈가 있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좀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요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요. 동그랗게 생겼어. 팔꿈치 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요골두라는 요 뼈는 관절면을 이루기도 하지만 동그랗게 생겨서 이게 제대로 안 붙으면 요게 잘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매끄럽지 못하면 떠걱떠걱 걸리니까 요게 잘 안 되거든요. 상당히 좀 중요한 뼈인 거죠. 대개는 요골두 골절은 정말 잘 맞추는 게 팔꿈치 쓰는데 상당히 좀 중요해서, 웬만하면 좀 살리는데, 물론 너무 분쇄가 심해서 너무 심하게 깨지면은 아예 요골두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차라리 걸리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서. 요골두도 인공관절이 있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인공관절이 다 본인한테 맞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뼈를 살리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뼈가 작고 필드가 좁고 도는 뼈기 때문에 쇠판을 대는 거나 나사를 박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이 옆쪽 뼈랑 이렇게 걸리거든. 이게 쇠판이 여기밖에 못 되는 게, 안쪽으로 되면 이게 걸려서 될 수가 없어요. 나사도 이 속 안으로 파고도 놓는 나사가 아니면 이게 삐져나오면 또 이게 반대쪽 뼈를 긁어먹어. 되게 좀 까다롭고 골치 아픈 뼈에서 이거를 사실 이제 잘 맞춰줘야 이제 결과가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서. 오늘의 케이스는 74세 이제 어머님이세요.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넘어지고 나서 다치셨죠. 아래 보면은 이제 예전에 손목도 좀 부러져서 수술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뼈가 이렇게 좀 깨졌는데 여기도 뭔가 조각이 있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딱 보면 저거 깨졌는데 저게 왜 모양이 왜 저렇지? 약간 이상한데 하고서 이제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골편이 따로 좀 있고, 이게 조각이 한두 개는 아니구나, 조금 여러 조각으로 깨졌는데 옆에 보니까 이게 조각이, 여기가 뭔가 삼각형의 조각이 있어요. 여기가 관절면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헐, 깨져가지고 이렇게 확 돌았어. 충격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저기 공간도 별로 없는데 저기서 깨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획 90도로 확 돌았을까. 아, 이거 맞추기 쉽지 않겠다, 험난하다, 이거 되게 어렵겠다. 딱 그냥 엑스레이만 봐도 이제 감이 오는 거죠. MRI 좀 찍어보면은 벌써 이 골절면이 이렇게 보여요. 골절편이 한 몇 개 되네. 다행히 보면은 뭐 인대는 괜찮아요. 인대는 잘 살아있어. 아까 봤던 그 골편이 이렇게 좀 90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보여요. 원래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돌았어. 덜렁덜렁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조각인데 관절이 너무 좁으니까 껴버려가지고 아예 팔꿈치를 뭐 움직이지 못하겠죠. 뼈 사이에 껴있으니까. 저 상태에서 억지로 뭐 팔을 구부리고 펴고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아파서, 그러면 이제 저게 정말 빠스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절면이 여기 있어야, 원래는 여기 맞아야 되는 관절면인데 깨져가지고 90도 돌아서 뒤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런 상태. 앞쪽도 깨져가지고 다 벌어져 있는 상태. 여기 있는 조각이 아마 뒤로 지금 처박혀 있는 조각인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조각. 이제 이거 들어가 보면은 딱 그 MRI대로 보여요. 예, 어떻게 보이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관절면인데 이만큼이 좀 비어 있거든요. 그 조각이 지금 여기 처박혀 있어. 이렇게 원래 조개 이렇게 맞아서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깨져서 위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조각 빼내고 돌려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게 좀 보이죠. 근데 딱 보면 심지어 이 앞쪽도 이렇게 깨져서 조금 내려갔어요. 주저앉았어. 보면은 여기가 지금 뻥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조각이 좀 보면은 여기 90도로 돌았던 그 조각 거의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조각이 없어지면 뭐 관절면 자체가 맞질 않으니까 디제스터지, 디제스터. 이거 어떻게든 좀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각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저거 어떻게 유지를 하냐.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헤드레스 스크류라고 있어요. 머리가 없는 나사, 머리는 있죠. 머리는 있는데 아예 뼈 속에 심겨 놓을 수 있는 나사가 있어요. 대부분은 나사 머리가 이렇게 뼈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저 나사는 특수한 나사라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뼈 속 안으로 아예 숨겨 놓을 수 있는 나사. 여기 보면 헤드레스 스크류를 한 4개 정도 미리 박아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얇은 쇠판으로 해서 좀 받쳐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옆 사진 보면은 이제 관절면은 어느 정도 맞아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금은 좀 보이지만 어느 정도 좀 모양은 좀 맞아요. 사실 이제 저렇게 모양을 맞춰서 좁은데, 저 작은 뼈를 나사로 지금 거의 한 8, 9개 정도 좀 박아서 고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렇다고 하더라도 저게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조각이 워낙 많아서 이게 뭉탱이로 좀 맞춰서 좀 모아놓은 거지, 저거 자체가 막 이렇게 조금만 치면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그 인대는 괜찮게 살아있었거든요. 그 인대를 잘 모아서 끌어당겨서 꼬매줘야 돼. 그러면 이게 인대가 모여서 골편을 또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공간 자체는 그렇게 여유는 없거든요. 관절들은 정말 완전히 꽉, 거의 유격이 없이 꽉 들어 맞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런 식으로 모아서 고정을 해놓고, 그 위에 인대를 원래대로 좀 덮어주면 인대가 꽉 모아주는 봉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일종의 깁스의 역할을 해요. 인대를 좀 상당히 잘 모아서 단단하게 좀 꼬매 놓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그래도 사실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맞춰놔야 이제 인대를 봉합할 수 있겠죠. 어이없이 고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인대 봉합하기 어려워. 이게 당겨지지가 않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도는 뼈기 때문에 저 헤드리스 스크류, 뼈 속으로 숨겨놓는 저 나사를 되게 좀 잘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고, 쇠판의 위치도 아까 이렇게 돌면서 다른 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위치 내에서 최대한 안정성을 잘 줄 수 있게 조정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좀 노하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고정을 좀 해놨고, 사진도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잘 맞춰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헤드리스 나사들이 몇 개 좀 보이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원 위치로 잘 맞아 있는 게 좀 볼 수 있죠. 헤드리스 스크류의 거의 끝허리가 뚫고 나올락 말락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는데, 저게 가장 좋은 거예요. 뚫고 나오면 옆에 뼈를 긁어먹을 거고, 너무 이게 짧으면, 원래 이렇게 가에 있는 뼈가 가장 그 힘을 잘 받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힘을 잘 못 받아요. 거의 정말 얘를 뚫을락 말락 할 정도까지 저렇게 위치시켜 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노하우로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잘 맞아져 있고요. 오늘은 요골도 골절에서의 어떤 심한 그런 분쇄 타입에서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해놓으면 한 2, 3일 정도 반깁스 하다가 보조기로 바로 바꿔서 팔꿈치 운동, 그 다음에 돌리는 거 좀 시작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수술하시고 한 달 반, 2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구부렸다 폈다 다 잘하고, 살짝씩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것들은 좀 쓰시고, 나이가 뭐 70이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골절은 좀 잘 맞춰서 단단하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붙어요. 나이가 많다고 안 붙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좀 관절면이 좀 많이 깨진 골절은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원래 모양대로 최대한 맞춰놓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빨리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수술하고 나서 관절 강직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죠. 골절 수술은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최대한 잘 맞춰야 된다. 당연한 거죠. 아나토미컬 리덕션, 해부학적으로 잘 맞춰야 된다. 펌 픽세이션, 정말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이게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절 운동할 때 쇠판이나 나사의 힘만으로 충분히 그거를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 얼리 ROM, 빨리 최대한 관절 운동을 시켜서 이 수술한 부위 때문에 부착이 되거나 강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3가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골절 수술하고서는 통기부스는 잘 안 해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통기부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술해서 잘 맞춰놓고 쇠판하고 나서 고정을 하면, 사실은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관절 운동을 시켜도 부상이 없을 정도로 좀 단단하게 잘 고정하고 잘 맞춰놓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뼈가 붙어도 이게 구부리고 펴고가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뼈가 붙는데 구부리고 펴고 안 돼요. 다리 수술하면 절고요, 팔 수술하면 세수를 못 해요. 관절 강직 때문에. 아나토미컬 리덕션, 펌 픽세이션, 얼리 ROM, 뭐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한 주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셨다면 3가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